주제 여기까지 하고요. 이어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국유화 폐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아해서는 안 됩니다. 기나긴 밤이었거든 압제의 밤이었거든 사랑이 한 몸 썩어져 이 붉은 사나에 사랑 해방의 횃불 아래 벌거숭이 사나에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1분 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요, 국회 운영위원회 소식입니다. 오늘 국회는 운영위원회만 열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운영위원회 쪽에 관심이 많이 몰렸을 거예요. 근데 참 보면서 네,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지금 이렇게 유튜브도 많이 보급이 되고 또 중계방송 해주는 데도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많이 보게 됐는데 과거에 이렇게 보는 사람이 많지 않았을 때는 과연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저질들이 국회에 있는 줄 몰랐어요. 미처 몰랐습니다. 그리고 국회 운영을 이렇게 하나요? 억지를 쓰고 꼬투리를 잡아서 그냥 생떼를 부리는데 야, 이거 이래도 되는 겁니까? 원래 법치라는 건 그거예요. 이때 이랬으면 다른 때도 그런 겁니다. 1 더하기 1은 항상 1이어야 돼요. 1 더하기 1은 항상 2여야 돼요. 그런데 1 더하기 1이 민주당이 할 때는 2인데 국힘당이 할 때는 3이 된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국힘당의 이 태도를 보면은 딱 그런 거였어요. 안 돼야. 옛날에 됐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안 돼야. 그리고 그 안 되는 이유는 그냥 어디서 그냥 끌고 와가지고 그냥 하나 핑계거리를 갖다 대고 그냥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설명을 합리적으로 해도 하고 이거는 이렇습니다 라고 해도 그 합리적인 설명은 필요가 없어. 그냥 아니야. 그리고 언성이 높아지기를 만들어서 분란이 생기고 삿대질이 오가고 소동이 일어나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게 국힘당의 지금 목적이에요. 국회 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도록 막겠다라는 거지. 현재 국힘당의 목적은 그겁니다. 얘네들이 회의에 들어온 것은 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걸 막는다.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윤석열의 치부가 드러나는 것을 막겠다! 인 것 같아요. 야, 제가 오늘 이 국회 운영위원회 이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면서 야, 이쯤 되면은 정말 막 나가는 거구나, 막 나가자 이런 뜻이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는요, 첫 번째 회의였어요. 사실상 첫 번째 회의였습니다. 국힘당이 들어온 첫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국힘당 쪽 간사 정하고 막 그랬습니다. 시작부터 어깃장이었어요. 사사건건 시비를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 하면 시비를 걸어. 그리고 시비를 거는 것도 그냥 좀 조용히 거는 것도 아니야. 거의 이
싸우자. 깐족된다라는 거 있죠. 한동훈 깐족 정도는 한동훈 깐족보다 조금 더 기분 나쁜 깐족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그냥 한판 붙자, 한판 뜨자, 한 대 쳐봐. 이런 식이었죠. 정말 동네에 양아치가 시비를 거는 듯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아예 국회를 운영할 뜻이 없었다라는 거지. 그냥 야, 나 그냥 오늘 시비 걸라고 왔어. 그러니까 한판 붙어보자. 뭐 이런 거였어요. 정말 사사건건이 그러더라고요. 진짜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뭐 길게 얘기할 거 없어. 한번 보시죠. 지금 의원 발언권을 줘놓고 이렇게 중간에 또 말씀하시는 건 또 뭡니까? 그게? 예? 말씀 좀 정리해 주세요. 네. 이게 지금 대표님 말씀 협치입니까? 말씀 좀 정리해 주세요. 손가락질하지 마시고. 예? 그 좀 정리하고 있잖아 지금. 예? 그 의원 이야기 하는데 아직 못 배웠군요. 아니 민주당 아버지는 그렇게 가르쳐요. 예? 자, 강민국 의원 마이크 꺼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배운 거예요? 자기 방송을 하시라고. 어디서 배웠어요? 네. 어디서 사태질하고 있어요? 본인이랑 살았어요. 어느 사태지? 누가 사태졌냐 말이야? 계속 사퇴했어요. 아 이제 반말까지 하시네. 보세요. 위원장한테 계속 사퇴하면서 뭐야? 얘기했잖아요 지금. 이렇게 할만 다 해주고 시간 안 준다니. 영상 보세요 그러면. 하시겠습니다. 우리 저 당의 간사가 서임도 않는데도 간사 보고 뭐 업무 보고 협의가 되냐는 그건 또 무슨 경우입니까? 그런 경우도 처음 보고요. 그리고 박찬대 대표님 아까 협치라 말씀하시는데 우리 박찬대 대표님이 참 그런 말씀하시니까 참 안타깝기도 하고요. 지금 그 자리에 앉아 계신 게 바로 협치의 부정 아닙니까? 부끄러운 줄 아셔야죠. 그리고 오늘 회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회의가 무슨 국정감사입니까? 국정조사입니까? 여기 청문회도 아닙니다. 운영위원회 말 그대로 우리 저 박성중 간사님 말씀을 따르자면 운영위원회 소관부처 업무 전반을 받는 현안 질의 업무 보고 시간이라고 하는데 아니 이렇게 전반적인 업무 보고 그리고 범위가 특정되지 않는 현안 질의에 대해서 강제하기 위해서 정인을 채택하고 선서를 강제하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현안 질의는 뭐 또 그 논리를 내가 보니까 뭐 현안 질의는 안건 시민을 위한 준비 단계라는 정말 기상천외한 논리로 만들었던데 그게 국회법 129조를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만약에 저는 오늘은 그래도 우리 박찬대 대표님이 이제 뭐 정의를 철회했다고 하시는데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이렇게 민주당의 논리대로 한다면은 각종 토론회 그리고 공청회 등 모든 국회의 행사에는 안건 시민을 위한 준비 단계는 명분으로 일반적인 국민을 정인으로 채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정인 채택과 관련해서 국회법 취지에 전면적으로 위배되는 초법적인 위법적인 조치입니다. 이러한 위법적인 정인 채택 강행과 또는 출석 전원 강요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우리 국회가 지켜야 하는 상권 분립, 언론 독립, 그리고 자유로운 경제 행위에 대한 침해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정말 갑질입니다. 강민국 의원님 말씀 좀 정리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좀 말씀 좀 그러니까 오늘부터 앞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아니 위원장 말씀 좀 정리해 주십시오. 나는 네. 뭐 위원장이랑 발언도 안 하겠지만 박찬대 대표님 지금 의원 발언권을 줘놓고 이렇게 중간에 또 말씀하시는 건 또 뭡니까 그게? 예? 말씀 좀 정리해 주세요. 네. 이게 지금 대표님 말씀 협치입니까? 말씀 예? 좀 정리해 주세요. 손가락질하지 마시고. 예? 그 좀 정리하고 있잖아 지금. 예? 그 의원 이야기 하는데 아직 못 배웠군요. 아니 민주당 아버지는 그렇게 가르쳐요. 예? 자, 민주당 강민국 아버지는 의원 그렇게 마이크 가르쳐요? 꺼주시기 바랍니다. 반말을 하는데 너 중간중간에 자, 다음은 추미애 의원님, 예, 의사진행 발언해 주십시오. 자, 의사진행 발언, 예, 3분 드리겠습니다. 어디서 배운 거예요? 자기 방송을 하시라고. 어디서 배웠어요? 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자, 강민국 의원님 조용해 주십시오. 네. 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어디서 사태질하고 있어요? 본인이랑 살았어요. 어느 사태지? 누가 사태졌냐 말이야? 계속 사퇴했어요. 아 이제 반말까지 하시네. 보세요. 위원장한테 계속 사퇴하면서 뭐야? 얘기했잖아요 지금. 이렇게 할만 다 해주고 시간 안 준다니.
영상 보세요 그러면. 자, 조용해 주십시오. 예, 예. 자, 강민국 의원. 강민국 의원님. 강민국 의원님. 예, 다음에 또 기회 되시면 말씀하시고요. 자, 추미애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비서실장과 총무비서관도 나와 있는데요. 이 대통령실 유선 번호로 알려진 02-800의 7070 번호 사용 주체가 누구인지 위원장님께서 지금 바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지난해 7월 31일 오전 11시경 대통령 주재의 외교안보 수석 보좌관 회의가 있었는데요. 회의 도중에 대통령이 갑자기 경로를 하면서 바로 국방부 장관 연결해라.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게 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경로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수사 외압 의혹의 진원지인 대통령 경로에 대해서 먼저 확인을 하는 것이 문제 해결을 위한 첫 번째 단추라고 생각하기 마이크 볼륨 좀 때문입니다. 올려주세요. 네. 아니 지금 여러분 주장하는 협치가 깽판치는 겁니까? 추미애 의원님 말씀 끝나셨습니까? 네네. 네. 그리고 위원장님, 자 네. 추가로 증인 신청이 있습니다. 네. 자, 이미자 의원님. 네. 이미자 추가로 의원님 증인 발언권 없고 신청이 말씀하세요.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발언권 없고 말씀하세요. 지난해 공식 휴가 일정인 여름경에 2023년 8월 2일과 8월 8일 사이에 청해대에서 휴가를 가셨는데 그 당시에 임성근 부부와 접촉을 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당시 해군 진해 기지 사령관, 해군 준장인데요. 또 해병대 중령인 육상경비대대장, 아마 저도 그 소대 및 가덕도 비중대 지휘를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임성근 사단장의 전속 부관과 운전병에 대한 증인 신청을 요청합니다. 자, 예. 네, 보셨다시피 오늘 이 국회 운영위원회가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이게 초반부거든요. 그러니까 오전이 이렇게 진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오전 2시에는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국힘당은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를 이렇게 끝내려고 했던 것 같아. 이유인즉슨 오늘 회의가 진행이 되면은 국힘당에 유리할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늘 대통령실에 대한 현안 질의였는데 대통령실에 대한 현안 질의하면 뭐가 나오겠어요? 디올백, 포항석유, 해병대 뭐 이런 것밖에 더 나오겠습니까? 뭐가 나와도 지들한테 불리한 것들 뿐인 거야. 그러니까 거론 안 되는 게 최선인 거지. 심지어 모르겠다, 기억 안 난다 라고 하는 것도 비난이나 조롱의 대상이 될 거야. 그러니까 아예 싸움을 해가지고 싸움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야, 우리가 보통 싸우면은 야, 둘 다 잘못했어 요렇게 되지. 요런 식으로 몰고 가겠다는 겁니다. 싸움을 하게 되면은 둘 다 잘못했어 되니까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손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둘 다 잘못하면은 더 많은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으로서는 손해가 되는 거고 더 적은 의석을 가지고 있는 국힘당으로서는 무승부니까 지들로서는 이익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뭐 사사건건 시비를 걸면서 들어눕는 회의 자체를 막는 그런 태도를 보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야비한 거지. 지들이한테 불리하다 싶으니까 국정 자체를 마비시키겠다 이런 의도를 보였던 겁니다. 불리하면은 나라고 국회고 필요 없다 이건 거죠. 자, 아까 깐족거린 강민구라는 사람은요 진주가 지역구인데 이번이 초선입니다. 초선인데 참
참 행동 보니까 참 더럽죠. 경남 전문대, 경남 진주 전문대 출신이라네요. 진주 전문대 나와가지고 경남대학교 편입을 해서 거기서 대학원을 나왔답니다. 71년생이라고 하네요. 참. 글쎄, 부모가 좀 끝발이 있었나 보네. 예, 강민국 아니야, 강민국이네, 강민국. 부모 끝발이 좀 있었거나 뭐 그랬나 보네. 예. 글쎄 뭐 사람이야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겠습니다만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학교면 그 학교에 다니냈으면 깡패였어. 그러니까 제가 학교 다닐 무렵에 제 71년생이더라고요. 제가 학교 다닐 무렵에 그 학교 뭐 진주 전문대였으면 깡패였어. 그러면 나중에 뭐 개과천선을 했는지 뭐 정신을 차려가지고 뭐 학교를 뭐 다시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모르겠으나 그 어릴 때 그 좀 거칠게 살았던 그 태도가 그대로 나오네. 젊을 때 좀 놀아봤던 모양이네. 솔직히 말해서 저는 강민국 의원한테 그렇게 묻고 싶네요. 젊을 때 좀 놀아봤구나. 거칠게 좀 놀았구나. 말하는 꼬라지 보니까. 참 그렇게 이야기를 수준하고는. 자,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는 강민국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 오늘 신장식 의원이 여기 그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또 나름 또 활약을 했는데 신장식 의원의 활약을 또 발목 잡은 사람이 있더군요. 자, 이 역시도 똑같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생트집을 잡아서 신장식 의원의 발언을 못하게 가로막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 신장식 의원의 발언도 한번 보시죠. 이거 약간 좀 긴데요. 좀 긴데 시간이 길다라는 느낌이 안 드실 것 같습니다. 보시죠. 네,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PPT 보시면은요. 8월 2일 날 사건 기록 이첩과 회수 이루어졌던 긴박했던 하루인데요. 통화 내역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빼곡합니다. 대통령실 관련자 통화만 보면 대통령이 장관에게 3회, 차관에게 3회, 비서관 1회 직접 개인 폰으로 통화하셨고요. 조태영 안보실장은 장관에게 2회, 차관에게 2회, 임기훈 비서관에게 8회 통화하셨고요. 이시원 비서관은 차관에게 4회, 임 비서관에게 6회, 유재원 법무관리관에게 1회 직접 통화했고 계속해서 새로운 통화 내역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 실장님, 네. 비서실장님, 보고가 7월 31일 날 안보 회의에서 없었다. 그 입장이십니까? 최혜병 사건 관련해서 보고가 없었다. 오전에 계속 그 취지로 말씀하시는데 맞습니까? 그 23년 작년 아니 보고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만 말씀해 그걸 주세요. 제가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파악할 수가 없다? 네네. 대통령 실장 비서실장 되신 지 얼마나 지나셨죠? 2달 가량 됐습니다. 그 2달 동안에 7월 31일 날 이 핵심적인 회의가 보고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아직도 파악을 못 하셨다는 그러나 겁니까? 이 사건이 지금 수사 당국에 의해서 수사 중이기 때문에 자, 경위 김태호 파악을 1차장님. 자칫 잘못했다가는 김태호 1차장님.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김태호 굉장히 1차장님.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보고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다시 확인합니다. 없었습니다. 보고가 없었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어떻게 비서실장님 모르세요? 네. 보고가 없었다고 얘기하시잖아요. 비서실장이 없었다고 지금 말씀 다시 확인해 주실 수 있으세요? 보고가 없었다. 제가 그 김태호 차장이 그 당시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답변이 더 정확한 답변을 보고가 할 없었다. 예. 그럼 대통령 실장님께서 확인해 주셨습니다. 경로도 그럼 없었겠네요. 경로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네, 그러면 세 번째 개입도 없었다. 외압 개입도 없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판단이 아니고 사실을 여쭙는 겁니다. 그것은 수사 당국이 판단하고 가려낼 문제 아니겠습니까? 아,
본인은 어쨌든 제가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주장에 얘기하셨죠? 불과하겠죠. 결국은 수사 당국에서 알겠습니다. 사법 당국에서 가려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PPT 세 번째 그 조태영 안보실장님하고 임기훈 국방비서관 작년에 국회 나오셔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한번 좀 직접 봐보시죠. 사실 없습니다. 31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보고한 적이 없다는 거죠? 없습니다. 도서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안보실이 디테일을 가지고 챙기거나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간섭하는 것은 안보실이 할 일이 아니라고 저는 굳게 생각합니다. 1월 31일 예.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하고 통화한 사실이 있나요? 없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니면 그 부분을 어떻게 부정을 하실 거예요? 7월 31일 당일날 제가 해병대 사령관하고 통화한 적이 없습니다. 김사령관. 아니, 네. 잠시만 시간 좀.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요 부분은 그런데- 제가 우리 배진영 간사께서 문제 제기를 해서 그런데 그동안에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관련된 영상과 관련해서 회의 시 영상 자료 재생은 위원회에서 출석을 하지 아니한 자의 우회적 발언 수단이 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되 아래의 경우에 하나에서 예외적으로 재생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가 명확한 보도된 뉴스, 영상 등 음성이 확인되지 아니한 단수 음향은 상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그렇게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인터뷰 녹초라든가 유튜브 영상 재생 불가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불가한다.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잠시만요. 제 아니, 국회 질의 운영위에서 시간입니다. 그렇게 운영을 해왔다니까요.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질의를 들으세요. 질의를 들으세요. 자,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의 중이지 않습니까? 이후에 박정훈 대령 사건에서 통화 기록들을 쭉 보면은요. 아까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통화한 적 없다고 이야기했던 임기훈 국방비서관 7월 31일 오전 9시 53분에 1분 55초 통화했고요. 오후 5시경에 3분 16초 통화했습니다. 잠시만요. 임기훈 김정재 의원님 지금 질의 중이지 않습니까? 질의 방해하고 있잖아요. 지금 끝나고 추후에 간사한테 얘기하세요. 지금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그동안에 진행되어 왔던 것을 제가 보고 드리는 거 아니에요. 자, 진행을 하겠습니다. 잠깐만, 여야 의원님들 잠시. 자, 임기훈 비서관 거짓말한 거 드러나니까 두려우십니까? 질의 중에 제가 질의하고 있습니다. 질의 중에 좀 조용히 해주세요. 자, 진행하겠습니다. 임기훈 비서관이 김정재 의원님 조용히 해주세요. 질의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해주세요. 그게 두려우세요? 그러면은 질의 계속하게 해주세요. 잠시만 조용히 해주세요. 자, 신장식 의원님 질의해주세요. 네, 저거는 아까 위원장님께 잠시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말씀하신 대로 JTBC 영상이고요. 위원장님께 미리 확인을 해서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영상을 트는 것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튼 겁니다. JTBC 영상이에요. JTBC도 KBS 여야하면 여기 초선 의원님이 몇 명인데 이거 지금 운영을 이렇게 하십니까? 지금 제가 근거를 말씀드렸죠. 그동안에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제가 질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그동안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출처가 명확하게 보도된 뉴스, 영상, 음성이 포함되지 아니한 단순 음향을 틀 수 있다. 진행해 주세요. 진행해 주세요. 자, 정말 네, 대통령 실장님, 네. 비서실장님, 네. 임기훈 국방비서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박정훈 대령 재판에서 7월 31일 날 09시 53분 1분 55초, 17시경 3분 16초 김계현 해병대 사령관과 통화한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임기훈 국방비서관 거짓말한 거죠? 국회에 나와서? 제가 모르겠습니다. 무슨 아, 모르시겠어요? 예. 안보실장님, 거짓말한 거 맞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건 제가 판단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분이 왜 아니, 사실인지 아닌지를 말씀하세요. 김기현 해병대 사령관과 통화 안 했다라고 임기훈 실장이 국회에 나와서 얘기했어요. 근데 제가 모르는 일에 재판정에서 대해서 제가 모르는 일에 대해서 제가 판단할 수 아, 모르는 없습니다. 일이세요? 예. 아직 그것도 파악 못 하고 계십니까? 이 문제는 잘못 파악하려고 하면 오히려 지침 줬다는 소리 듣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분명히 거짓말을 한 것으로 지금 법정과 국회에서의 증언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분 임기훈 국방비서관 중장으로 별 하나 더 달고 국방대학교 총장으로 가 계세요. 대통령 비서실장님, 이런 인사 타당합니까? 대통령께 경질을 건의할 생각 없으십니까? 경질을 건의할 생각이 없습니다. 왜 그러시죠? 이렇게 국회와 법정에서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해도 진급하는 게 이 정부의 인사 정책이십니까? 글쎄요. 대통령의 고유의 인사권에 해당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제 사견을 말씀드릴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조태용 안보실장이 보고가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 다음 PPT 하나 보실까요? 그런데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은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해병대 최상변 승직사. 네. 보고 계시다가 암 걸리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꽤 많으시죠? 자, 보셨다시피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미자, 김재홍가요? 예, 그 다음에 배현진, 이 3명의 여성 국회의원들이 진짜, 정말 잘 싸우네요. 글쎄 현장에 있었던 분들 얘기로는요, 남자들보다 더 삿대질을 잘 하더라. 웬만한 남자들보다 목소리 더 크더라. 입심 정도 장난 아니더라. 이런 얘기들을 합디다. 들리는 얘기를 또 종합을 해보면 정진석이든 누구든 이게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 쪽 국회의원들한테 약간 밀리고 뭔가 좀 덫에 걸려드는 것 같은 그런 느낌만 들면은 갑자기 어디선지 이미자인지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딱 나타나가지고 뭐든지 꼬투리를 잡아서 시비를 거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잠시 소란이 일고 나면은 분명히 걸려들었던 정진석이나 이런 사람들이 싹 빠져나가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르겠다, 기억 안 난다는 식으로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애시당초에 얘네들이 그렇게 짜고 들어온 겁니다. 참. 김건희를 보호하기 위해서, 윤석열을 보호하기 위해서 미친 듯이 설치고 있는 거죠. 참 답답하기도 하는데요. 참 이런 부분에서 정말 화가 많이 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과연 인간 대우를 해줘야 되는가라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이래서 특검이 필요하고, 이래서 국정조사가 필요하고, 이래서 정청래 의원 같은 분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정청래 의원을 보고 미디어 오늘 같은 애들은 예의 우는 이렇게 하던데, 이런 놈들이 제일 나쁜 거예요. 누구는 예의 있게 품위 있게 안 하고 싶어? 그런데 우리가 예의와 품위를 지키면 적들은 그 예의와 품위를 이용해서 우리를 죽이려 든단 말이야. 예의와 품위 지키다가 죽을 거야? 그런데 미디어 오늘 같은 애들은 예의와 품위를 지키면서 뒤지라고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못돼 처먹은 것들이지.
그런 놈들이 진짜 나쁜 놈들이고 그런 애들이 언론의 자유 운운한다는 게 정말 미친 것들이야. 지들은 언론의 자유를 위해서 단 한 번도 제대로 싸워본 적이 없잖아. 안 그래요? 더러운 것들이지. 만만한 민주당을 상대로 싸울 뿐이지 군 독재 정권을 상대로 싸우지는 않는 거 아닙니까? 참, 아유, 속 터지네, 속 터져. 예. 자, 하여튼 뭐 답답스럽습니다. 자, 아무튼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있었다는 것은 이들이 이 회의가 진행되는 것 그 자체가 자신들한테 불리했다는 것을 살짝 인정하는 것이고 지금 이 상황이 지들한테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라는 것, 정치적으로 자기들한테 불리한 상황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적어도 얘네들 전당대회가 끝날 때까지 계속될 거라는 점이죠. 얘네들은 지금 상황이 정치적으로 어떻게 회복되기 전까지 아마 전당대회가 끝나더라도 아마 얘들 이런 식의 태도를 벗어나긴 어려울 거예요. 왜? 뭐 전당대회가 끝난다고 한들 디올백이 사라져? 뭐가 사라져? 안 사라져요. 정치적으로 어떤 역전을 꾀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할 겁니다. 아마 얘들은 이래서 뭔가 또 민주당의 주요한 뭐 국회의원이나 정치적으로 중요한 사람들을 검찰의 검찰청으로 끌어넣는 검찰의 희생양으로 만들어놓는 그런 짓을 할 겁니다. 그래야지 얘네들이 전국 주도권을 되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제일 걱정하는 게 정청래 의원 같은 사람들을 검찰에서 뭔가 수사를 해가지고 꼬투리를 잡아서 끌어넣지 않을까. 저는 그게 제일 걱정스럽습니다. 참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그래서 제일 지금 중요한 게 뭐다? 끌어내려야 한다. 시간을 더 둬서는 안 되고 여유를 둬서도 안 되고 끌어내리는 것이 최선이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